안녕하십니까. 저희 KJ방송이 여러 편 나가자 이런저런 내용으로 강의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빨갱이라 하는데 우리는 왜 빨갱이 됐는지, 또 빨갱이란 무슨 뜻인지 속 시원히 강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족은 어떻게 빨갱이 되었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갱이, 이 단어는 빨갛다는 빨강과 쟁이가 합성된 말입니다. 이 쟁이라는 것은 허풍쟁이,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등등 말이 있는데, 이 쟁이는 좀 비하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갱이란 말은 조금 뉘앙스가 좀 비하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빨갱이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제가 그 네이버 선생한테 물었더니 뭐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를 경멸하는 뜻, 낮춰서 부르는 말,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이 뭐냐면, 그 네이버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옹호하는 조선족 등을 지칭하는 데 사용.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조선족은 중국 공산당을 옹호하기 때문에 빨갱이라는 거죠. 자, 한국에서 60년대부터 92년 한중 수교 전까지 반공교육이 심각했는데, 중국을 중국이라 부르지 않고 중공이라 했습니다. 중공. 그러니까 적대국을 설정해 가지고 반공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중국을 중공이라 하지 않고 중공이라 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는 조선족들은 빨갱이라는 이런 민간 정서가 아직도 만연되어 있습니다. 조선족 관련 기사나 칼럼에 댓글 다는 거 보면 조선족들은 뭐 빨갱이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보입니다. 그럼 이 빨갱이란 어떻게 유래됐냐? 18세기, 19세기에 유럽에서 여러 혁명이 일어났죠.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혁명이 프랑스 혁명인데, 프랑스 국기는 삼색기입니다. 삼색이란 무슨 뜻인가 하면 세 가지 색깔인데, 기독교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 이런 정신을 반영한 것이 이제 그 삼색기 있는데, 프랑스 혁명가들이 이 삼색기를 버리고 홍기, 붉은색 깃발을 대체하자, 뭐 이렇게 주장했는데 결국 먹히진 않았고, 지금도 프랑스 국기는 삼색기인데, 1918년 소련 공산당이 승리해서 소비에트 공화국을 세우죠. 그래서 소련 국기는 이제 홍기입니다. 붉은 기, 이것이 소련 국기인데, 따라서 소련 군대를 홍군이라 하고, 이제 그 가장 큰 광장도 이제 붉은 광장이라고 뭐 부르죠. 그래서 이 빨간색은 뭘 의미하냐? 뭐 생명을 뜻하고, 열정을 뜻하고, 혁명을 의미하고, 승리를 의미한다. 뭐 한국의 그 붉은 악마가 유명하죠. 그 승리 어떤 염원이죠. 그래서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이 빨간색을 선호했죠. 중국과 베트남 그 국기도 빨간색이고, 중국 군대도 뭐 홍군이었고 등등의 그런 사례들이 많죠. 그럼 사회주의 진영에서 이렇게 했는데, 사회주의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사회 전체 이익을 중시 여기는 이데올로기. 이 이데올로기라는 건 뭐냐면 그 집단의 신념의 체계를 말합니다. 신념의 체계. 그러니까 전체 이익을 중시한다는 것은 평등과 평균을 중시한다, 그런 신념 체계란 말이죠. 사회주의라는 건. 그럼 여기서 이 사회주의란 어휘가 어떻게 유래되었을까? 그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라는 글자는, 사회주의란 사라는 글자는 이 앞에 벌시병과 흑토로 이루어졌죠.
그럼 이 앞에 볼시변은 뭐냐? 각골문에서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뭔가 내려온다. 이 뭔 뜻이냐면 하늘에서 뭔가 내려온다는 건 종교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볼시변이 붙은 한자는 거기다 종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 그 다음에 뭐 행복이란 복, 조상이란 조, 예이란 예, 지금 말하는 사 등등의 어떤 종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설문해설은 책인데 거기서는 이 사를 어떻게 해석했냐? 뚜이 두어에서 흙을 모아놓으면 사가 된다. 아주 간단해 보이죠? 흙을 모아놓으면 사가 된다. 그럼 제가 그 광명 한동에서 주말 농장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흙을 모아놓으면 그게 사가 될까요? 또 제가 그 고향 용정 동부사에 가서 이제 흙을 뭐 쌓아놓으면 그것이 뭐 사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겠죠. 그럼 사랑 도대체 무슨 뜻이냐? 부족 사회에서 그 상징물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시골에 가면 마을회관이라는 게 있죠. 그 마을회관에서 중요한 회의도 하고, 뭐 손님 접대도 하고, 또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여러 가지 행사도 진행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사가 어떤 사당 역할을 했는데, 사회란 말은 이 사에 모인다는 뜻이에요. 이 회라는 건 모인다. 회의란 말 있죠. 모여서 의논한다. 그게 회의죠. 그럼 이 사에 모여서 뭐 하냐? 첫째, 제사를 지냅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길흉화복을 점치고 제사를 지내고 제사 대상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고 그 불안 심리도 해소하고 문제 해결도 되고 그래서 이 부족장이자 제사장을 겸합니다. 그것을 뭐 국가시대에 와서 뭐 재성일치라고 말하는데 지금도 뭐 일본에 일왕이 있고 영국에 국왕이 있고 스페인에 국왕이 있고 이런 것들은 재성일치 잔재입니다. 두 번째, 이 사회에 모여서 뭐 하냐? 공동으로 경작합니다. 공동 경작하는데 내가 힘 세면 내가 더 가져가고 뭐 힘이 약한 사람 덜 가져가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공동분배라는. 그래서 여기서 원시 공동체란 말이 나오고 원시 뭐 공산주의 사회란 말도 나오죠. 예. 그래서 사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공동 경작해서 똑같이 나눠 먹는다. 이게 진짜 사회주의죠. 그래서 이 공사란 말이 있는데 공사, 이 공공이 사죠. 사사란 말은 없죠. 사적 의미를 나타내는 그 사사란 말이 없고 딱 공사죠. 예. 회사란 말이 있는데 이 사회를 거꾸로 놓으면 회사 되죠.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근대화 시기에 뭐 유통업체,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업체를 이제 만든 것이 이제 회사라고 그러는데 그 뜻은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를 만든다. 그래서 회사다. 그럼 여러 사람을 뜻하는 게 뭐냐? 그 여러 사람 포기식이죠. 이렇게 세워놓은 포기식. 그것이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주식회사란 말이 이렇게 유래된 겁니다.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 여럿이 모여서 밥을 먹는 것을 회식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후이스란 말이 없죠. 회식이란 말 안 쓰고 뭐 쥐찬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초급 단계다 이런 말 있죠. 초급 단계. 공산주의 핵심 이념 가운데 노동과 분배 원칙이 있죠. 이것이 핵심 이념인데 마르크스는 이 원칙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의해 분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50개 부품을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나의 동료는 40개를 만드는 능력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더 만드니까 내가 손해본다. 그래서 그 사람 똑같이 만든다. 그렇지 않고 내가 50개 만들 능력이 있으면 50개 만들고 100개 능력 있는 사람 100개 능력 자기 양심 속이지 말고 도덕적으로 일에 임한다. 이런 뜻이고 수요에 의해 분배한다는 것은 A가 뭐 3층짜리 빌딩 갖고 있으면 B가 나는 그 5층짜리 가질래. 또 C는 뭐 10층짜리 가질래. 그런 게 수요에 의한 분배 아니고 공산주의가 물질이 풍부하고 도덕성도 그에 따라가기 때문에 사치를 버리고 삶에 필요한 것만큼 수요에 따라 분배한다. 이것이
이제 분배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고도의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국의 그 TVN에 어쩌다 어른이란 그 강연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장 많이 출연한 강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최진기 강사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소개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인문학 강사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의 유명한 강사분들의 강의 제가 다 빼놓지 않고 듣습니다. 근데 이분 강의를 들었더니 뭐냐면 아버지가 일할 능력이 있고 그래서 수입이 생겼죠. 자식이 뭐 학자금 낸다든지 뭐 옷을 사입다든지 그런 수요에 의해서 이제 아버지 일한 그 돈을 자식이 가져간다. 아마 마르쿠스는 이런 가족의 경제 형태에서 힌트를 받아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의해서 분배한다는 원칙을 내놨지 않았을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천박한 해석이 세상에 되죠. 공산주의가 이렇게 엉터리고 천박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 한심한 건 뭐냐. 이분이 강동원이, 그 유명한 그 연예인 강동원 있죠. 잘생긴. 그 강동원이 사진 스크린에 띄워놓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아니, 마르쿠스 이론이 그렇게 천박하다면,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 이론이 그렇게 천박하다면, 어떻게 지구상의 반 넘는 인구가 추정했을까? 그렇잖아요? 그 중국에서 공산주의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많은 유학파들이 주은래 등소병 비롯해서 많은 유학파들이 이제 뭐 참여했습니다. 그 이념 좋으니까 참여했겠지. 이 최진기 강사의 천박한 이런 공산주의 이론이라면 그분들을 위해 참여하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하는 목적이 뭐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인문학 강사가 공산주의 이렇게 이해한다면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어떻게 제대로 알고 있을까? 그걸 제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다. 자, 공산주의는 고도의 도덕성이 필요한다고 그랬죠. 그럼 과거의 이 검은 사적인 어떤 그런 걸 버리고 공적인 것을 위해서 몸바친다. 그것을 이제 빨갛다고 표현하는데, 우리 어릴 때 그 사심이 없는 애들 보고 너는 왜 그리 빨갛냐 뭐 이런 이야기 서로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또 이렇게 사심 없고 공적인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 보고 철저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 저 사람 대단히 철저하다. 여기서 제 그 가문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부친이 당지서 했는데 어느 해 몸이 좀 아파서 생산대 참외밭을 이제 봤답니다. 어느 하루 회의 가게 됐는데 저희 둘째 형이 그때 휴학해서 이제 그 둘째 형한테 참외밭을 지키라고 맡겼답니다. 그런데 둘째 형이 참외밭을 보면서 참외를 먹었다고 아버지가 왕래로 매겨놨답니다. 왕래는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 참외 먹었으니까 그 값에 해당되게 장부에 기입해놓고 연말에 분홍 때 그 돈을 떼내는 겁니다. 그것이 왕래입니다. 아니, 참외밭을 지키면 뭐 참외를 먹었다고, 그 아들이 참외를 먹었다고, 그 장부에 매겨서 그 연말에 돈 떼낸다. 어릴 때 그 저희 동네 어른분들이 저하고 이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너네 아버지는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다. 그래서 후에 뭐 어른 돼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친이야말로 진정한 빨갱이였던 거죠. 사상이 빨갛던 거죠. 자, 우리 그 조선족 사회가 중국 공산당을 따랐기 때문에 뭐 빨갱이 됐다. 그러면 빨갱이 된 이유가 있겠죠. 앞서 편에서는 말씀드린 국민당은 젖줄 빼앗겠다, 공산당은 젖줄 주겠다 해서 공산당을 따랐던 것이고,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설립되자 뭐 호적도 해결하고 토지 소유권도 부여받았고, 따라서 연변조정자치주도 세워줬고, 거기까지 말씀드렸죠. 이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소수민족으로 등록된 다음에 중국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받았죠. 제가 이 한국 학계 그 포럼 많이 다니는데 다문화 이런 이야기 나올 때는 중국 소수민족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세계적으로 중국 소수민족 정책이 잘 됐다는 건 다 인정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뭐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제 개인이 경험했던 바를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1980년대 초중반에 제가 장춘에서 공부했는데 그때 뭐 소수민족비도 받았고 물론 뭐 다른 민족도 소수민족도 받았고 또 시골 출신에서 그 농촌 호굴에서 또 그 뭐 이위안씨 받았고 그건 뭐 다른 한족 애들도 물론 받았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 왜 조선족 학생들은 쌀밥을 좋아한다고 한 달에 8건이 10권을 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학비, 책감, 기숙사비, 식비 다 국가에서 대수됩니다. 한 달에 18위안 10권을 주는데 그 가운데 8건이 그때는 우리 그거 입살표라고 그랬는데 그 10권을 주더라고요. 그럼 한족 학생들은 얼마 받냐? 2권밖에 못 받아요. 그 2권과 8건, 그 차이가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그래서 그 쌀밥을 하는데 월, 수, 금, 일 정신만 하니까 우리는 남아돌고 한족 애들은 모자라고. 그래서 걔네하고 우리 그 나눠 먹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한족 학생들은 불만이었죠. 니네는 왜 그렇게 우대받냐. 그 거꾸로 말하면 걔는 역차별 받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산당 옹호하고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죠. 그런 혜택을 받고 뭐 돌아서 침뱉는다? 욕한다? 그건 비인간적이겠죠. 그런 혜택이 없었다면 모르겠으나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그럼 빨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취지는 뭐냐. 뭐 제가 무슨 뭐 공산주의, 좋고 무슨 자본주의 또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취지는 한국 사회에서도 과거에 무슨 중국이나 북한이 공산주의자들은 무슨 머리에 뿔 나고 뭐 짐승 같은 거 무슨 비인간적이고 뭐 잔혹하고 뭐 이런 걸 배웠죠. 물론 오늘날에 와서는 이런 게 많이 개선됐지만 진짜 공산주의 참 뜻을 아직도 뭐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빨갱이라면 굉장히 그 거부감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조선족들은 중국 공산당을 옹호하고 지지했던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조선족 사회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건설에 공동으로 노력하자. 저희 강의는 이 목적입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문재인은 왜 정권을 뺏겼냐 시리즈로 이제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 정치적인 그런 색채 아니고 저는 그 뭐 보수의 진보의 이런 뭐 당원도 아니고 또 그런 그 뭐 강의하는 거 좋아도 안 합니다. 저희 강의는 한비자의 제왕술로 접근하고 이탈리아 마키아벨라의 군주론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고전으로서 한국 대통령들이 무엇이 문제냐, 한국 정치가 무엇이 문제냐 이런 걸 파헤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가 뭐 배울 것도 많다고 뭐 생각되고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